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니입니다. 네, 오늘은 저번 영상에 이어서 브러쉬 추천 큰 브러쉬 편을 가지고 왔어요. 작은 브러쉬 편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뜨는 이 영상 확인해 주시고요. 이걸 봐야 오늘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다 눌렀어요? 알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5가지의 큰 브러쉬를 소개를 해볼 건데요. 하이라이터 브러쉬, 블러셔 브러쉬, 파우더 브러쉬, 컨실러 브러쉬, 파운데이션 브러쉬까지 이렇게 페이스 메이크업에 많이 쓰는 브러쉬들을 추천드리고 그러면은 대체할 것들은 뭐가 있는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쉐딩 브러쉬는 저번 편에 추천을 했고요. 하이라이터 브러쉬를 추천을 드릴 건데 참 고민이 많습니다. 하이라이터 브러쉬. 왜냐면은 저는 제가 만든 브러쉬보다 괜찮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다 팔았어요. 품절이 돼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브러쉬가 됐는데, 그래서 이거를 추천드리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배만 아플 뿐? 그래서 얘랑 가장 발색이 비슷한 제품을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써본 제품으로서 저의 추천템은 바로 안시 브러쉬 이브 318번이에요. 뭔가 쉐입이 좀 비슷하죠? 비슷한 느낌이고 크기도 좀 비슷한데 굳이 다른 점을 찾자면 얘는 조금 납작하게 나왔고 얘는 그냥 완전히 동그랗게 나왔습니다. 하이라이터 브러쉬의 가장 중요한 점 2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는 경사면의 유무. 한마디로 자연스럽게 서서서 너무 막 진하게 묻어나면 이상하잖아요. 하이라이터는 정말 막 흩뿌리는 느낌으로 묻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경사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2번째는 브러쉬의 길이입니다. 길이가 길어야 돼요. 저번 영상에서는 짧은 게 좋다고 했는데요. 정확한 발색 낼 때는 짧은 게 좋고요. 흐끄무리하게 자연스럽게 터치하듯이 깃털 같은 그런 발색을 내려면 브러쉬가 길면 길수록 힘이 빠지면서 더 그런 발색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한 손가락 한 마디보다 조금 더 긴 정도의 크기를 선호를 하는데, 요것도 괜찮았어요. 요것도 근데 어딕션, 이거 한국에 구하기 힘들더라. 어딕션 브러쉬 요것도 어느 정도 요 정도 크기고, 하이라이터는 보통 우리가 코나 볼에 많이 하죠. 코 같은 경우는 얘보다 사이즈가 더 크면은 힘들어요. 이렇게 발라서 좀 국소적인 면에다가 발라줘야 되고, 또 하이라이터는 볼에다가 하죠. 볼에다가 이렇게 발라줄 때도 있고, 혹은 눈썹뼈 혹은 이마, T존 같은데 많이 발라주잖아요. 입술 사이나 턱끝도 많이 바르고, 그런 식으로 뭔가 너무 크지 않아서 좀 국소 면적을 잘 바를 수 있는 이런 귀염둥이 브러쉬가 하이라이터는 굉장히 편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이라이터로 또 많이 썼던 브러쉬 종류 중에 하나가 이런 형태의 팬 브러쉬예요. 팬 브러쉬 같은 경우는 얘는 좀 작고 귀여운 모양으로 나온 더툴랩 160번인데 얘도 볼이나 이런 데 이런 식으로 경사면으로 쓰기 좋아요. 특히 이마 같은 데는 좀 넓다 보니까 좀 더 큰 팬 브러쉬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치 깃털로 뭔가 모래 뿌리듯이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데일리 유즈 아이템은 역시나 안시 이브 318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다음은 블러셔 브러쉬를 추천을 해볼 건데요. 블러셔 브러쉬는 제가 본 브러쉬 중에 가장 다양하게들 쓰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왕떠시만한 걸로 블러셔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혹은 굉장히 쬐끄만 브러쉬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윗면이 평지인 이런 브러쉬로 이렇게 톡톡톡 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뭔가 정확히 하나를 추천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자기가 블러셔를 바르는 방식이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빠진 브러쉬 하나 소개해볼게요. 이건 여러분들도 갖고 싶을걸요. 안시 브러쉬 이브 311번입니다. 진짜 특이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나 이거 보자마자 오? 하면서 구매를 했어요. 왜냐면 이 털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제가 말했다시피 이렇게 경사면이 굉장히 넓어요. 짧은 털부터 긴 털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돼 있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블러셔가 너무 이쁘게 붙더라고. 완전 약간 펜 브러쉬 같은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털어낼 수도 있고, 이 촉감이 너무 좋아요. 촉감이 좋아서 요즘 이것만 써. 이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블러셔는 원래 기분 내려고 바르는 거 아닌가? 또 저는 그 시코르 이 블러셔 브러쉬 있잖아요. 얘도 원래는 블러셔 브러쉬로 나온 거라서 블러셔 바르기에도 아주 좋아요. 굉장히 경사면이 많고 털이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랐을 때 블렌딩이 너무나 잘 되는 브러쉬다. 그리고 또 이것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맥 159번인데 얘는 좀 독특하죠. 끝에 털들이 굉장히 숱이 없고 밑에는 좀 숱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경사면이 굉장히 많은 브러쉬라서 살짝 스치듯이 바르게 되면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터치가 나오는 그런 블러셔 브러쉬였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요즘 이거에 빠졌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 사고 싶지 않아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자, 다음 브러쉬는 파우더 브러쉬입니다.
파우더 브러쉬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제가 가진 파우더 브러쉬만 해도 정말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다 고만고만해요. 뭐 어떤 게 가장 좋다, 어떤 게 가장 나쁘다 하기보다는 그래도 굳이 중요한 점을 꼽아야 한다면 저는 얼굴에 닿는 부드러운, 따갑지 않은 아주 고운 터치감을 중요시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보면은 경사면도 굉장히 많고 보들보들하고 이 털이 굉장히 촘촘해서 파우더 입자 하나하나를 다 데리고 내 얼굴에 미세하게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브러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만든 브러쉬인데 이거 지금 안 파니까 의미가 없고요. 굳이 또 괜찮은 걸 뽑자면 저는 메이크업 포에버 128번 괜찮습니다. 이거 정말 부드럽거든요. 얘는 인조모인데 인조모를 이렇게 부드럽게 잘 구성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이게 뭐 층이 이제 여기 까만 털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얼굴에 딱 대면은 너무 부드럽다. 약간 고양이 발로 만지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브러쉬들은 이제 뭐 이렇게 파우더 찍어서 톡톡톡 올리고 뭐 이제 코 부분이나 이마 부분에 이제 크게 올리는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이거 17번도 괜찮았어요. 이 훌렁훌렁한 게 약간 댄스랑 플러피의 차이인데 댄스한 건 좀 모질이 빡빡하게 숱이 많다는 거고 플러피한 거는 듬성듬성한 브러쉬인데 그렇게 꽉 찬 브러쉬랑 듬성한 브러쉬랑 이게 더 발색 세고 이게 약하겠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플러피하고 듬성듬성해서 더 자연스러운 파우더를 칠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른 것들도 고만고만합니다. 저는 이거 뭐 이니스프리나 아니면은 이거는 그때 덮에 샀던 건데 이것도 괜찮았어요. 로드샵에도 괜찮은 게 많으니까 파우더 브러쉬는 그닥 크게 좋고 나쁨이 갈리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추천은 메이크업 포에버 이상입니다. 자, 다음은 컨실러 브러쉬를 추천드릴 건데요. 컨실러 브러쉬는 파우더 브러쉬랑 다르게 정말 좋고 정말 안 좋으면 차이가 커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10년 동안 컨실러 브러쉬 한 50개 이상 써봤거든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좋은 거. 너무 기대되죠? 뭐죠? 뭐게요? 바로 화홍 M 258번이에요. 자, 화홍이 어딥니까, 여러분? 화홍은 브러쉬를 만드는 미술 용품 회사죠. 그래서 브러쉬에 대한 어떤 뭐 인프라가 대단하겠죠. 만드는 퀄리티도 그렇고 쉐입이 아쉬울 뿐이지 모질의 퀄리티나 붓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요. 화홍 M. 화홍에서 나온 메이크업 라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258번. 사실 컨실러 브러쉬는 어떤 걸 사야 되는지 컨실러를 찍어서 발라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더 사기가 어려워요. 이건 정말 추천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 사세요. 딴 거 답이 없습니다. 제가 컨실러 브러쉬 대충 눈에 보이는 거 꺼낸 것만 해도 이렇게 많거든요. 근데 이거 다 얼굴에 발라보면 터치가 갈라지거나 혹은 밑에 있는 파데를 파버릴 만큼 세거나 긁어내거나 약간 이런 느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컨실러 브러쉬도 굉장히 텐션이 적당해야 돼요. 너무 텐션이 붓이 딱딱하면은 뭔가 안에 있는 파데를 긁어버리고 너무 또 훌렁하면은 컨실러를 바르는 것 같지도 않고 이 리퀴드를 바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이건 진짜 느낌이야. 그림을 그린 사람만이 알아.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끝이 굉장히 납작하게 떨어지는데 그 납작하게 떨어지는 구간이 꽤 넓어요. 그래서 잘 바를 수 있고 이걸 발랐을 때 그리고 이 끝도 굉장히 뾰족하고 얇아서 아주 고르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뭐 설명이 안 돼. 이거는 설명하려면 하루 이상 걸릴 것 같아. 이 형태에 대해 분석을 하려면. 어쨌든 컨실러 브러쉬는 화홍밖에 없다. 다른 거 대체할 수 있는 게 아직 제 인상에 찾지 못했다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은 파운데이션 브러쉬입니다.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쓰는 분들이랑 안 쓰는 분들이 좀 많이 갈리는데요. 보통 파데를 바를 때는 뭐 이런 스펀지를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쿠션 퍼프를 쓸 수도 있고 혹은 정말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쓸 수도 있지만 사실 브러쉬는 발랐을 때 그 붓 터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스펀지나 퍼프가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 좀 사실 초보자분들한테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 고수분들한테는 굉장히 질감을 살리면서 얇게 파데를 도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파데 브러쉬를 잘 쓰는 사람들은 처음 우리가 딱 얼굴에 올렸을 때부터 만들어진 그 경계를 이 붓끝으로 살살살 풀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붓을 눕히면 눕힐수록 발리는 거고 세우면 세울수록 블렌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리퀴드를 블렌딩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또 우리 미대생들은 말이지 포스터 컬러를 그지같이 발랐을 때 그거를 이제 막 블렌딩하냐고 고치는 방법 다들 알죠? 이거 그림 컨텐츠를 하나 할까? 그립다 갑자기 입시하던 때가. 그래서 뭐 포스터 컬러 붓이나 유화 붓이나 다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얘기를 꺼내봤고요. 추천할 게 사실은 이것도 좀 어이가 없어요. 제가 만든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거 안 팔아. 이거 쿠모에서 이거 한정판으로 나왔었는데 이거 다시 만들면 좋겠네.
자, 파운데이션 브러쉬도 우리가 아까 화홍 컨실러 브러쉬랑 비슷하게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얘를 리퀴드에 적셨을 때 얇게 연출되는 부분이 얼만큼 존재하냐 이거든요. 뭐 이거 클리오에서 나온 이런 널대대한 친구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크면은 이걸 정리하는 게 더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그냥 요 정도 사이즈 혹은 이거 옛날에 사배님 만드셨던 요 사이즈 요것도 정말 좋아요. 요거는 이렇게 살짝 경사면이 한쪽에만 있고 한쪽은 경사 앞면이고 저 같은 경우는 양쪽 다 경사면을 만든 케이스고요. 이렇게 생긴 게 가장 많을걸요? 그래서 뭘 추천드려야 되냐고 이렇게 말하면 수아도르 홈페이지 가보면 요거 있어요. 파운데이션 브러쉬 지금 팔아요. 그게 가장 지금 제가 말하는 그 형태와 가장 근접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살펴보면은 가장 짧은 털과 가장 긴 털의 차이가 많고요. 딱 잡아봤을 때 끝이 거의 막 종이장처럼 만져지는 그런 게 좋아요. 아 근데 파운데이션 브러쉬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굴려서 쓰는 브러쉬 요런 평지 약간 댄스한 브러쉬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쓰곤 하는데 저는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쓰면은 좀 파데를 긁어버리는 느낌이 나서 잘 모르는 분야는 추천 안 할게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5가지의 브러쉬들을 챙겨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우리 하이라이터 브러쉬 안시 318번 쏙. 그리고 블러셔 브러쉬는 안시 2부 311번 쏙. 파우더 브러쉬는 메이크업 포에버 128번 쏙. 그 다음에 컨실러 브러쉬는 유일한 존재 화홍 258번. 그리고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슉 이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큰 브러쉬 5종류를 추천을 드려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브러쉬를 살 때 어떤 점을 봐야 되는지 어떤 모양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편 안 보신 분들은 1편 꼭 보고 오시고요. 다음 컨텐츠 뭐가 될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항상 제 댓글창에 열려 있으니까 거기에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읽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바이바이.